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평동 준공업지역 개발 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의혹이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핵심인 한류 문화 콘텐츠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범정부 협의체가 구성되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정현복 광양시장의 부동산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어떤 땅을 언제 개발했는지 따져봤습니다. 전남대 캠퍼스에서 40년 동안 행상을 해온 70대 할머니가 타계하자 그분을 기억하는 이들이 교정의 추모 공간을 만들어 기업과 운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주택단지와 전략산업기지를 조성하는 평동 준공업지역 개발 사업이 시행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4조 원 규모인 이 사업의 핵심은 한류 문화 콘텐츠 산업인데요. 이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가 사업 수행 능력이 있는지 의구심이 일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평동 준공업지역 개발 사업은 지난 3일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을 마치고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은 광주시와 민간 사업자 컨소시엄이 프로젝트 회사를 만들어 8천여 세대의 공동주택을 짓고 한류 콘텐츠를 생산하고 홍보하는 시설을 지어 전략 산업을 육성한다는 형태입니다.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 가운데 5곳의 건설사와 2곳의 증권사를 제외하면 문화산업을 육성할 법인은 스카이11뿐. 지역 전략 산업을 육성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인데 핵심인 문화산업을 담당할 법인은 관련 사업을 한 번도 진행해 본 적 없는 신생법인이었습니다. 이 법인에 고용된 직원은 단 1명뿐. 법인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봤습니다. 지난해 광주시가 공모를 낸 지 9일 만에 법인이 만들어졌고 주소도 제주도 2층 높이 단독주택으로 돼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페이퍼 컴퍼니라고 저희는 파악하고 이제 문화 콘텐츠 아무런 관련이 없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개발업을 자신의 사업 분야로 표방하고 있는 회사이고 오는 상반기 개장을 앞두고 있는 창원 복합문화타운. 스카이11의 대표가 또 다른 법인의 이름으로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창원 도심시유지를 매입해 1180여 세대 공동주택을 지어 분양하고 수익으로 복합문화시설을 만든다는 것이 광주시가 추진 중인 평동 준공업지역 개발 사업과 닮았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분양을 마쳤는데도 복합문화시설 운영에 참여하기로 한 대형 연예기획사의 콘텐츠 투자는 감감무소식입니다. 창원시 의원은 창원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으라고 조언합니다. 창원은 이런 실패한 사례가 광주시에도 비슷한 사업을 한다라면 저는 결과는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광주 시민들이나 광주시 의회에서 이건 명확하게 총 사업비 4조 원 규모의 평동 준공업지역 개발 사업. 전략 산업을 담당할 신생법인의 사업 수행 능력에 의구심이 제기되면서 자칫 창원의 실패를 답습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광주시의회도 평동 준공업지구에서 추진되는 한류 문화 콘텐츠 사업의 주먹구구식 진행을 비판했습니다. 이용섭 시장은 대형 연예기획사에 확실한 참여가 보장되지 않으면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어서 김철원 기자입니다. 광주시 의회 반재신 의원도 평동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인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의 한류 문화 담당 법인인 스카이11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사업자를 공모한 직후에 급조된 법인인데다 국내 대형 연예기획사로부터 한류 문화 콘텐츠를 제공받기로 한 약속도 확실하지 않다는 겁니다. 대형 연예기획사가 직접 투자를 한다거나 콘텐츠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이나 보장이 없는데도 어떻게 사업자 말만 믿고 4조 원대 민관 합작 사업을 추진하냐는 겁니다. 4조짜리 사업을 하고 싶으면은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어떻게 가능한지 어떤 사업을 성공했는지에 대해서 보고서를 내놓고 시작해야 되죠.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의 부실한 평가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스카이11이 급조된 회사이다 보니 실적 등이 없고 그래서 평가 과정에서 0점을 맞았는데도 최종적으로는 해당 법인의 컨소시엄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건 이상하다는 겁니다. 문화관련 단체점에서 빵점을 맞고도 합격을 시켜주는 전공 분야를 0점 처리했는데 우리 공무원 시험 보면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 과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공 분야 빵점 맞으면
합격시켜주나요? 이에 대해 이용섭 시장은 연예기획사의 참여가 불확실하고 사업자 계획상 아파트 건설 물량이 지나치게 많다며 대형 연예기획사의 확실한 참여나 사업자가 아파트 건설 물량을 줄이지 않으면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공모 목적이 한류 문화 콘텐츠 거점 도시를 건설하자는 건데 능력 있는 대형 엔터테인먼트 사에 확실한 참여나 보증이 되지 않을 경우에도 이 사업은 계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지난 3월 우선 협상자 지위를 얻은 평동 중공업지구의 한류문화 콘텐츠 개발 사업은 오는 9월 사업자가 광주시와 최종 협상을 확정 지어야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졸속 추진과 특혜 의혹을 불식시키고 정상 추진이 가능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광주시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국가 데이터 센터 구축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광주시의회 신수정 의원은 본회의 시정 질문을 통해 AI 집적단지 토지 보상 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않은 채 국가 데이터 센터 구축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며 조기 착공 가능성이 불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신 의원은 KDI 보고서를 살펴보면 세계적 수준의 슈퍼컴퓨터를 구축하는 기술이 국내에서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며 데이터 센터 운영 주체인 NHN의 기술력에도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용석 광주시장은 인공지능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례적인 황사먼지로 많이 답답하셨죠. 어제 오후부터는 황사먼지가 남해상으로 밀려가면서 먼지로 뒤덮였던 하늘이 다시 쾌청하게 드러났습니다. 현재 광주와 전남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 모두 보통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뤄뒀던 환기를 시키는 것도 좋겠습니다. 일교차는 크게 나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7도 안팎으로 시작했는데요. 낮 동안의 기온은 24도 안팎까지 치솟겠습니다. 어제보다 3도가량 높은 기온이고요. 평년 기온은 8도가량 웃도는 수준입니다. 일교차는 17도가량으로 크게 나겠는데요. 이렇게 기온 변화가 클 때는 면역력이 낮아지기 쉽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공기도 깨끗한 가운데 하늘도 맑게 드러난 상태입니다. 오늘 종일 맑은 날씨가 예상되고요.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건조해서 각종 화재 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정현복 광양시장이 자신의 땅에 개발 사업을 진행해 이득을 봤다는 혐의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해드렸는데요.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곳은 어떤 곳이고 현지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지 살펴봤습니다. 조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현복 광양시장이 지난 1980년대 토지 300평과 100평 건물을 구입했던 광양시 광양읍의 호봉마을. 현재 2차선 도로 개설 공사가 한창입니다. 정 시장이 광양시장으로 취임한 직후인 2014년부터 가설 계획이 시작된 구간입니다. 문제는 이 도로에 정 시장 소유의 토지, 건물 일부와 아들에게 증여한 토지가 보상 대상에 포함됐다는 겁니다. 이를 바라보는 마을 안팎의 시각은 어떨까? 시장에 취임하자마자 자신과 가족의 토지가 포함된 도로 개설을 추진한 데 대한 석연찮은 시선과 시장 가족이 보유한 소유 토지일 때 돈을 내고 거기에 보상을 몇 억씩 가족들이 받은 거, 이것은 분노의 도를 넘게 해서 노후된 마을의 거주 환경 개선을 위한 합당한 사업이라는 입장이 공존하는 분위기입니다. 호봉마을 주민들은 이 소방도로 난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제가 편파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기는 도로가 나나 안 나나 아무 덕은 본 건 없을 겁니다. 광양시 성황동과 도이동 일대 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한 이해 충돌 공방도 뜨겁습니다. 정 시장이 사업 대상지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각각 105평과 515평 규모. 정현복 광양시장이 이곳에 소유한 땅 두 필지의 가격은 지난 7년 사이 2배 넘게 올랐습니다. 게다가 해당 사업이 시작된 2008년은 정 시장이 부시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때여서 의혹의 소지는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시장 측이 소유한 토지 자산이 대부분 호봉마을과 성황동에 집중돼 있는데 두 곳 모두 시의 개발 사업이 착수됐다는 점도 논란거리입니다. 전남경찰청은 해당 사업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직권 개입이나 업무상 비밀 누설 혐의가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별다른 답변을 내놓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가 범정부 협의체를 통해 해결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광주시는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에서 국방부와 국토부가 참여하는 사자 협의체를 통해 이전 방안을 찾기로 합의했지만 이행되지 않았다며 전라남도의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양 시도가 건의한 것처럼 국무총리실이 주관하는 범정부 협의체가 구성된다면 군공항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입장에 대해 전라남도는 광주시의 유감 표명을 수용한다며 군공항 이전 문제는 범정부 주도로 추진돼야 한다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명진고등학교 전 이사장이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으로 채용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정교사로 채용을 해주겠다며 기간제 교사 부모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명진고 전 이사장인 A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돈을 건넨 B씨도 검찰에 함께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에도 교사 채용 과정에서 금품을 요구했다가 적발돼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 이사회가 김기선 총장의 사의를 수용했습니다. 광주과기원 이사회는 사의를 표명한 적이 없다는 김기선 총장의 주장과 달리 김 총장이 이사장에게 보낸 이메일과 언론에 배포된 문서 등을 근거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이사회는 차기 총장이 선임될 때까지 김인수 연구부총장을 직무대행으로 선임했습니다. (40여 년) 동안 한자리를 지키면서 학생들에게 사랑을 나눠줬던 한 할머니가 계십니다. 이 전남대학교를 졸업한 학생들 사이에서는 인문대 엄니로 불렸던 분인데요. 얼마 전 이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셨는데 할머니가 계시던 그 자리에 학생들이 추모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40여 년 동안 전남대학교 인문대 앞을 지켜왔던 고 석일자 할머니. 지난 26일 타계한 할머니를 추모하는 공간이 생전에 계시던 인문대 벤치 앞에 마련됐습니다. 할머니와 인문대 벤치의 인연은 80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홀몸으로 5남매를 어렵게 키우시던 할머니는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학생들에게 주먹밥과 떡을 나눠줬고 이를 계기로 인문대 앞에 좌판을 깔고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이윤만을 추구하지 않았고 좌절과 절망 속에 살아가던 그 시절 젊은이들의 든든한 지지자가 됐습니다. 정문 후문에서 시위하고 들어오면 이제 이 어머니가 고생했다고 사과도 하나씩 챙겨주고 좀 힘들어 보이면 왜 그러냐고 이렇게 묻기도 하시고 사과도 하나씩 건네주시고 이러셨던 꼭 있어야 되는 존재였던 것 같아요. 사과로 상징되는 할머니의 사랑은 지난해까지 계속 이어졌고 학생들 사이에서 할머니는 인문대 엄니가 됐습니다. 학생들에게 정을 듬뿍 나눠주던 인문대 엄니는 말년엔 학교 밖으로 사랑을 넓혀 마을 공동체 사업에도 참여했습니다. 동네 마을 일 있을 때마다 누구랄 것 없이 주변 분들 모시고 와서 내 일처럼 해주시는 어머님이셔요. 하지만 지난해부터 건강이 악화되고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인문대 엄니는 더 이상 학생들을 위한 좌판을 깔 수 없게 됐습니다. 학생들이 할머니의 부고 소식을 접하지 못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계시던 뜻을 저희가 이렇게라도 기리고자 만들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학생들을 뒤로하고 영원한 이별의 길을 떠난 인문대 엄니. 인문대 엄니가 계시던 자리에는 빨간 사과가 기억하는 이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75세 이상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임박한 가운데 광주에서는 서구와 남구에서 하루에 400명에서 600명씩 접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광주시 방역당국에 따르면 서구 염주체육관과 남구 다목적 체육관에 각각 2,340명분의 백신이 보관돼 있고
노인시설과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루에 400명에서 600명씩 접종해 다음 달 9일까지 접종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다음 달 10일 이후의 접종 물량에 관련해서는 질병청으로부터 수급 계획을 전달받지 못해 화이자 백신 접종이 끊길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호남권 고용시장이 되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 본부가 올해 1분기 호남권 경제 동향을 모니터링한 결과 1월과 2월 월 평균 취업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만 명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에 12,000명이 줄어든 것과 비교해 감소폭이 크게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종별로는 사업, 서비스업과 제조업에서 크게 줄었고 종사자 지위별로는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를 중심으로 감소폭이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시 공무직원 채용시험 경쟁률이 27.9대 1을 기록했습니다. 광주시가 미화원과 취사관리원 등 공무직 19명을 선발하기 위해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530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이 27.9대 1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1명을 뽑는 인터넷 홍보원과 발간실 제본원 자리에는 각각 121명과 94명이 지원했습니다. 수입 물량이 늘고 일찍 심은 양파들이 시장에 나오면서 양파값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산지의 밭대기 거래도 끊겼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최대 양파 주산지인 무안군의 한 양파밭입니다. 유례 없는 1, 2월 한파 속에 생육 부진이 우려됐지만 이달 들어 작황이 크게 호전되고 있습니다. 예년보다 춥다 보니까 양파들이 기초 생육이 좀 움츠렸었는데 3월에 와가지고는 주기적으로 이렇게 비가 와주니까 기본 그 기초 성장에 굉장히 도움이 돼가지고 지난해 생산된 뒤 비축 중인 양파는 현재 7만 3천 톤가량. 작년보다 16%가 적은 건데 재고량 부족은 곧바로 양파 가격 급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중국, 베트남, 태국 등 수입 국가를 확대했고 2월 말까지 평년보다 45%, 작년보다는 579% 늘어난 9,700톤을 수입했습니다. 여기에 제주와 고흥 등 조생종 양파가 예년보다 일찍 시장에 나오는 등 물량이 대거 풀리면서 양파 가격이 순식간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에는 중국에서만 들어왔거든요. 금년에 갑자기 이렇게 좀 봄에 좀 오르다 보니까 베트남이라든가 태국 또 미국 여러 나라에서 특히 아세안 국가에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시중 마트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들도 조만간 양파값 하락세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양파 농민들입니다. 가격 상승 기대감 속에 양파 재배 면적은 지난해보다 3% 이상 증가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봄 양파부터 가격이 추락하면 초여름 출하될 중만생종 양파 가격은 기대할 게 없어집니다. 고공세를 이어가던 양파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포전 거래는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상인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윤을 남기려고 하는 거니까 뭐 1월이나 2월부터 뭐 대출을 받아서라도 현실적으로 그 물건을 사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은 전혀 전망이 없다 보니까 상인들이 안 움직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민들은 양파 가격이 오르면 정부가 재빨리 수입을 통해 공급량을 늘리듯 가격 하락 때 농민들을 위한 대책 마련에도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천연기념물 103호인 정의품송의 아들나무 5그루가 대학 캠퍼스에 심어졌습니다. 호남대학교는 충북 보은 정의품송에서 채취한 씨앗으로 재배된 소나무 이른바 후계목 5그루를 본관 앞에 식재했습니다. 호남대 캠퍼스에 심어진 정의품송 자목들은 2014년생으로 호남대는 보은군이 지난 2월 정의품송 후계목을 분양하자 5그루를 분양받았습니다. 강진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 농업인을 돕기 위해 온라인 기획 판매전을 다시 진행합니다. 이번 기획전은 우체국 쇼핑에서 다음 달 11일까지 진행되며 장미 10송이를 택배비 포함 12,900원에 판매합니다.
지난달 24일 시작됐던 1차 기획전은 개시 반나절 만에 장미 3만 5천 송이가 조기 품절됐습니다. 광주 공공배달앱이 내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광주시는 석 달 동안의 시범 운영을 통해 가입자를 확보하고 문제점을 보완한 뒤 오는 7월 정식으로 출시할 예정입니다. 광주 공공배달앱은 가맹점의 가입비와 광고료 부담이 전혀 없고 중개 수수료 역시 민간 업체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이례적인 황사먼지로 많이 불편하셨죠. 지금은 먼지가 거치고 다시 쾌청한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현재 광주와 전남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 모두 보통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뤄뒀던 환기를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큰 일교차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7도 안팎으로 시작한 기온은 낮 동안에 무려 24도 안팎까지 치솟겠습니다. 어제보다 3도가량 높은 기온이고요. 평년 기온을 8도가량 웃도는 수준입니다. 오늘 광주의 일교차는 17도가량으로 매우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이렇게 기온 변화가 클 때는 면역력이 낮아지기 쉽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공기도 깨끗한 가운데 하늘도 맑게 드러난 상태입니다.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만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건조하니까요. 각종 화재 사고에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7도 안팎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 대부분 지역에서 21도에서 24도 안팎으로 매우 포근하겠습니다. 낮 동안에 포근하긴 하겠지만 큰 일교차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영암 2도 안팎으로 시작해 한낮 기온 22도로 일교차 20도가량으로 매우 큽니다. 순천의 낮 기온 21도 보이겠고요. 여수의 낮 기온 18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m에서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 비가 오기 전까지는 낮 기온 20도로 웃돌면서 포근한 날씨가 지속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